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저녁, 윤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된 주택의 나무 구조는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탁자 위 스탠드 조명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강아지 하루가 웅크리고 있었다. 하루는 언제나처럼 얌전했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거실 구석, 그 오래된 벽을 집요하게 긁어대는 것이었다. 하루야, 또 거기야. 윤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하루는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한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벽을 긁기 시작했다. 발톱이 벽지를 파고드는 소리가 귓가에 닿을 때마다 윤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니면 벽 뒤에 쥐라도 있는 걸까? 며칠 전부터 이상했다. 밤에도 낮에도 하루는 그 벽 앞을 지키고 있었고, 한 번 자리를 잡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쉬지 않고 벽을 긁었다. 강박적인 집착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윤호는 걱정이 되어 인터넷을 뒤지고 수의사에게 전화까지 했지만 모두들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다.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벽을 긁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책을 자주 시켜주세요. 하지만 윤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다. 하루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날 밤 윤호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무언가 어두운 것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바로 하루가 벽을 긁는 소리였다. 긁적 긁적 긁적.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뼈를 긁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음이 귀를 찔렀다. 윤호는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닦았다. 새벽 3시 12분. 어둠 속에서 하루의 실루엣이 보였다. 역시나 하루는 그 벽을 긁고 있었다. 더 심하게, 더 미친 듯이 벽지가 너덜너덜하게 뜯겨나가고 벽면에 깊은 흠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야, 그만해, 안 돼! 윤호는 다급히 소리쳤지만 하루는 마치 윤호의 외침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발톱을 벽에 박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루가 긁던 부분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 바깥으로 나오려는 듯이. 그 순간 윤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안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건가?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벽 너머에서 들리는 미세한 소음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다. 살갗을 긁는 듯한 거친 마찰음,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속삭임 같은 소리. 구해줘, 구해줘. 윤호는 숨을 삼켰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실제로 들리는 소리였다. 다음 날 윤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둘 수는 없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랜 친구인 건축기사 태석에게 연락했다. 태석은 윤호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이 오래된 집의 구조까지 잘 알고 있었다. 벽 뒤에서 소리가 난다고? 미쳤군. 그래도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가볼게. 태석은 농담처럼 웃었지만 윤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농담을 거두었다.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망치와 드릴을 챙겨 벽 앞에 섰다. 하루는 그들 곁에서 으르렁거리며 여전히 벽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어서 부수라고 재촉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윤호는 손에 쥔 망치를 꽉 쥐었다. 태서가, 준비됐지? 그래, 뭐가 있든 끝을 보자고. 첫 번째 타격이 벽에 가해졌다. 쾅! 허술한 오래된 벽이었기에 생각보다 쉽게 금이 갔다. 벽 안쪽에서는 싸늘한 먼지가 피어오르며 한기가 흘러나왔다. 두 번째, 세 번째, 쾅! 쾅! 벽은 점점 부서갔고 마침내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그리고 그 순간, 으악! 윤호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태석조차도 망치를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다. 벽 속에서 드러난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 구멍 너머에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또 다른 방 같았다. 더 이상 집의 설계도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 거기에는 오래된 의자 하나와 그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 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피로 얼룩진 채 벽에 묶여 있던 사람의 형체.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희미하게 남은 손톱 자국과 함께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나를 찾지 말았어야 했어. 윤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하루는 천천히 그 공간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고 마치 무언가를 쫓듯 코를 킁킁대며 방 한가운데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때였다. 하루가 멈춰 선 자리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윤호의 눈에 들어왔다. 희미하게 빛나는 은빛의 작은 목걸이.
그 목걸이에는 윤호가 어릴 적 잃어버린 누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윤호의 손에서 망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릿속에서 기억의 파편들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잊고 있던 과거, 오래된 악몽, 그리고 사라진 누나.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소름 끼치는 확신 속에 서 있었다. 벽 너머에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그의 과거가, 그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호는 아직 모른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윤호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지붕을 때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보다 더 신경이 쓰였던 것은 하루가 여전히 벽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윤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보았다. 부산한 조명 아래서 하루는 여전히 벽을 긁고 있었다. 강박적으로, 마치 무언가를 파내려는 듯이. 하루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윤호는 중얼이며 다가갔다. 벽지 한쪽은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석고가루가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루는 윤호가 다가와도 멈추지 않았다. 윤호가 등을 쓰다듬어 보았지만 강아지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윤호는 분명히 들었다. 위스, 퍼. 희미하지만 확실했다. 마치 벽 너머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 귀를 의심하며 윤호는 벽에 귀를 댔다. 살려줘. 순간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다. 뭐야, 이게? 놀라움에 물러난 윤호는 다시 벽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미세하게 금이 가 있던 것이 더 벌어져 있었다. 윤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구 상자를 꺼내 들었다. 망치를 쥔 그의 손이 떨렸다. 확인해야겠어.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불안은 점점 공포로 변하고 있었지만 윤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망치를 벽에 휘둘렀다. 쿵, 쿵, 망치질 소리가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다. 하루는 옆에서 계속 으르렁거리며 벽을 긁었다. 마치 윤호를 응원하는 듯 했다. 조금씩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석고 조각이 우수수 떨어졌고 드디어 작은 틈이 생겼다. 윤호는 손전등을 가져와 그 틈을 비췄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벽 뒤에는 시커먼 공간이 숨어 있었다. 분명 평범한 벽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안은 비밀의 방처럼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단순한 어둠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윤호는 불안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기에 누가 있나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더 넓게 벽을 부렸다. 그 순간 손전등 빛이 한 점에 닿았다. 희미하게 무엇인가 윤호의 시야에 들어왔다. 벽 안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다 낡아버린 헝겊 인형.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인형의 얼굴이었다. 마치 사람 얼굴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것은 정면으로 윤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윤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런 게 왜? 벽 속에. 그는 인형을 꺼내려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인형의 입이 천천히 벌어지더니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드디어 찾았다. 윤호는 비명을 지르며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빛이 바닥을 굴러다니며 방 안을 휘저었다. 하루는 짖으며 벽 속을 향해 날뛰기 시작했고 윤호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섰다.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벽 안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마치 공간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윤호는 겨우 몸을 가누며 손전등을 주워 다시 벽 속을 비췄다. 인형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인형 뒤로 또 다른 것이 보였다. 벽 속의 공간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미로처럼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 어둠 속에서 두 눈이 윤호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람의 눈이었다. 아니, 사람과 닮은 무언가의 눈. 윤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외쳤지만 그의 몸은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벽 속에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윤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루는 계속 지저대며 윤호를 감싸듯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윤호의 시선은 이미 벽 속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어둠은 윤호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서서히, 그리고 집요하게. 첫 번째 망치질이 벽을 울렸다. 무언가 묵직한 울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두 번째 망치질에는 벽지가 찢어지며 석고 가루가 우수수 떨어졌다. 하루는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엔 분명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마치 벽 너머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듯한 두려움. 윤호는 망치를 쥔 손에 힘을 더 주었다. 이대로 멈출 수 없어. 어차피 이대로 두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이다. 무언가가 반드시 이 벽 뒤에 있다. 세 번째 망치질과 함께 벽이 드디어 뚫렸다. 퍽하고 벽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윤호는 순간 망치를 놓치고 말았다. 금이 간 구멍 사이로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윤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벽에 바짝 다가갔다. 구멍 안은 캄캄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 그는 서둘러 손전등을 가져와 구멍 속을 비추었다. 빛이 닿자 안쪽에는 붉은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무언가였다. 그 생물체는 빛을 맞자마자 움찔하더니 윤호를 향해 미세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윤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뭐야, 이게 대체... 그때였다. 구멍 너머에서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도와줘, 제발.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절박함과 공포가 묻어 있었다. 윤호는 손전등을 더 깊이 넣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말았다. 벽 속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다. 이 집은 단층 주택이며 구조상 그 벽 뒤에는 아무 공간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벽 너머에는 틀림없이 작은 밀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파리한 입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윤호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사람이 있어? 하루가 짖기 시작했다. 짖는 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절박했다. 윤호는 정신을 차리고 망치를 다시 집어들었다. 괜찮아요. 지금 구해드릴게요. 윤호는 목청껏 소리쳤다. 망치질이 거세졌다. 구멍은 점점 더 넓어졌고 그 안의 공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들었던 속삭임과는 전혀 다른 낮고 거친 숨소리였다. 숨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치 구멍 바로 앞까지 다가온 듯했다. 조심해요! 여자가 소리쳤다. 거의 본능적으로 윤호는 몸을 뒤로 뺐다. 순간 구멍 속에서 뻗어나온 검은 그림자가 맹렬하게 휘둘렀다. 윤호는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손전등이 바닥을 굴러가며 방 안을 비췄다. 빛은 구멍 너머의 형체를 비췄다.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무언가. 길게 찢어진 입,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팔, 새카만 눈동자.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윤호는 비명을 삼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쳤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하루는 그 괴물 같은 존재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윤호는 이를 악물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잠식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벽 너머에 사람이 있다. 분명히 구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반드시 구해야 한다. 하루야,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단단했다. 하루는 짖음을 멈추지 않으며 윤호의 곁을 지켰다. 윤호는 다시 망치를 들고 벽을 더 강하게 내리쳤다. 이제 벽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윤호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벽 저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발 멈춰요. 그걸 깨우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늦었다. 윤호의 망치가 마지막 벽돌을 부수는 순간 시커먼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운 기운이 윤호의 피부를 파고들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구멍 너머의 밀실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옥이 깨어났다. 윤호는 숨을 삼켰다. 등 뒤에서는 하루가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평소엔 순하디순한 강아지였는데 마치 사냥개처럼 벽 구멍을 노려보며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냈다. 손전등을 더 깊이 밀어넣자 빛이 내부를 비추며 구석구석을 밝혀냈다. 그 속은 단순한 벽 틈새가 아니었다. 작은 방이었다. 좁고 낮은 천장, 시멘트로 덮인 벽, 그리고 바닥 한가운데에는 쇠사슬에 묶인 뼈 같은 것이 엉켜 있었다. 윤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농담이지.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누군가 실제로 이 벽 뒤 공간을 만들었고 그 안에 무언가, 아니 누군가를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웠다. 제발, 여기서 꺼내줘요. 너무 오래였어요. 윤호는 손전등을 움켜쥔 채 구멍을 더 넓혔다. 벽에 석고판이 부서지며 더 큰 틈이 드러났다. 구멍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 그녀는 분명 사람이었다. 하지만 윤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느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거의 푸르스름했고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마치 오랫동안 물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늘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 순간적으로 윤호의 빛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텅 빈 공간이었다. 마치 끝없이 빠져드는 심연 같았다. 누구세요?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날 기억 못해요? 윤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야, 뭐라고요? 윤호 씨, 당신이 여기 날 가뒀잖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난 당신을 모릅니다. 윤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그때였다. 그녀가 쇠사슬을 질질 끌며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울렸다. 마치 오래된 목재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하루는 더 크게 짖기 시작했다. 겁먹은 듯하면서도 윤호를 지키려는 듯 그의 앞을 막아서며 몸을 웅크렸다. 이건 꿈일 거야. 악몽이겠지. 윤호는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차가운 공기와 여자의 발소리가 너무도 생생했다. 그녀는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내며 구멍 가까이로 다가와 손을 뻗었다. 희미한 손톱이 벽 틈 사이로 삐져나왔다. 윤호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거의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내려치듯 그녀의 손을 쳐냈다. 그러자 그녀의 손톱이 부러지며 손등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 액체는 천천히 벽 틈 사이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안 돼. 윤호는 뒷걸음질을 치며 숨을 헐떡였다. 그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변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윤호 씨. 벽구멍 안쪽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수십 명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기괴한 소리. 윤호는 절박하게 하루를 안아들고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집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책장이 덜컹거리며 책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천장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더니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윤호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벽 하나를 부쉈을 뿐인데 마치 집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벽 틈 사이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많은 목소리가 겹쳐져 있었다. 여길 나가야 해. 나가게 해줘요. 윤호 씨, 우린 여기 있어요. 넌 우리를 기억해야 해. 윤호는 미친 듯이 집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현관문은 이미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틈에서 시커먼 액체가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고개를 돌려 하루를 안고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던 평범한 거리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대한 안개가 집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선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쿵, 쿵, 쿵.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윤호는 미친 듯이 숨을 헐떡이며 속으로 외쳤다. 이건 분명 악몽이야. 제발 깨어나게 해줘. 하지만 현실은 악몽보다 더 끔찍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집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숨결. 윤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있었다. 바로 윤호의 등 뒤 얼룩진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윤호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호는 손전등을 움켜쥔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과 마주친 순간 마치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당신은 누구죠? 목이 타들어가듯 메마른 목소리로 윤호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동작을 되살리는 듯 몸을 움직였다. 쇠사슬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건조했다. 여기서 너무 오래 기다렸어. 하루가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윤호는 본능적으로 하루를 뒤로 밀치며 벽에 구멍을 더 넓혔다. 이제는 그녀의 전신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의 팔목은 깊게 파인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손톱은 거의 모두 부러져 있었다. 마치 벽을 긁으며 탈출을 시도했던 것처럼. 날 꺼내줘요. 그녀가 속삭였다. 윤호의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는 벽을 더 부수기 시작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마침내 그는 좁은 입구를 만들어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강렬한 악취가 그의 코를 찔렀다.
썩어가는 고기 냄새, 축축한 흙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냄새가 뒤섞인 끔찍한 향기. 윤호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녀는 쇠사슬을 질질 끌며 점점 그에게 다가왔다. 날 잊었어?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너무나 서서히 위로 말려 올라갔다. 윤호는 뼛속까지 선을 해줬다. 무엇을 원하는 거죠? 그의 물음에 그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얼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너는 나를 알고 있어. 아니야, 난 몰라요. 당신이 누군지.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갸웃했다. 그럴 리가 없지. 그 순간 윤호의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 하나가 번쩍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집안 깊숙이 숨겨진 앨범 속에서 본 희미한 사진. 거기엔 그 여자와 닮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믿어왔는데 설마? 윤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 윤호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고 거칠고 마치 다른 존재의 목소리가 섞인 것처럼 변하고 있었다. 하루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짖었다. 그러더니 벽 너머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 축축한 것들이 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수많은 속삭임. 속삭임은 점점 선명해졌다. 더 깊이 와라. 우리를 깨워라. 문을 열어라. 윤호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대체 뭐야? 그의 비명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너는 이미 시작했어, 윤호야.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손이 쇠사슬에서 자유롭게 풀려나며 윤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식은땀이 그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윤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처럼. 그녀의 입에서 그리고 벽 너머에서 동시에 울리는 중얼거림이 점점 더 커져갔다.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윤호는 공포에 질린 채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이 점점 더 강하게 그의 팔을 잡아끌며 속삭였다. 이제 네가 나를 꺼낼 차례야. 그녀는 쇠사슬을 질질 끌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쇠사슬은 오래된 녹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무언가 이상하게도 여전히 그녀를 속박하고 있었다. 마치 쇠가 아니라 저주가 만들어낸 굴레처럼. 날 꺼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절하고 절박하게 울렸다. 윤호는 정신을 차리려 했었다. 안 돼, 안 돼. 뭔가 이상해. 그는 본능적으로 하루를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를 가두듯 뻗어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벽 너머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고 거친 남성의 목소리. 그녀를 건드리지 마라. 윤호는 얼어붙은 듯 몸을 멈췄다. 손전등을 다시 비추자 그녀의 뒤편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훨씬 더 커다란 그림자. 그는 눈으로 믿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얼굴이 반쯤 무너진 채 썩어가고 있었고 옷은 오래전에 사가버린 듯 걸레처럼 너덜너덜했다. 그의 눈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너도 여기에 갇히고 싶지 않다면 그녀를 절대로 풀지 마라. 남자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그녀는 저주받은 존재다. 이 집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다. 윤호는 숨이 막혔다.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들, 그동안 들리지 않던 기이한 소리들, 벽에서 느껴지던 싸늘한 기운,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가 집착하듯 벽을 긁었던 이유.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린 걸까? 그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이 윤호의 손목에 닿는 순간 끔찍하게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숨이 턱 막히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하루가 갑자기 날카롭게 짖으며 그녀의 팔을 물었다. 녀석의 이빨이 닿자마자 그녀는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고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윤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하루, 뛰어! 윤호는 강아지를 안고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방 안에서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어둠이 점점 벽 틈을 넘어 윤호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너는 이미 선택했다. 남자의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 집은 이제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윤호는 문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문이 사라져 있었다. 분명히 있던 출입구가 칠흑 같은 벽으로 막혀버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봤다. 안 돼. 이런 건 말도 안 돼.
그녀가 다시 다가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사납게. 그녀의 입이 기형적으로 벌어지며 안에서 검은 연기와 이빨 같은 것이 꿈틀거렸다. 마치 인간이 아니라 무언가 훨씬 더 끔찍한 존재처럼. 윤호는 숨을 몰아쉬며 하루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벽 뒤에 숨겨진 방은 시작일 뿐이었고 집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덫이었다. 그는 서서히 다가오는 그녀와 남자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끝까지 싸울 거야.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윤호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다.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윤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깊고 거칠었지만 묘하게 신뢰감을 주는 이상한 울림이 있었다. 그녀를 풀지 말라. 그 말이 계속 윤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애절하게 손을 뻗으며 윤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탁이에요. 제발, 날 꺼내줘요. 당신밖에 없어요. 눈물처럼 검은 액체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동시에 어딘가 섬뜩했다. 하루는 주인을 감싸듯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녀와 남자 사이를 주시했다. 하루야, 어떻게 해야 하지? 윤호는 입술을 깨물며 갈등했다. 그의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도망치라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이상한 연민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남자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으르렁거렸다. 그녀를 풀면 이 집은 물론 너까지 사라질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벽 너머에서 바람인지 신음 소리인지 모를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집 전체가 살아있는 듯 벽이 꿈틀거리며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루가 그녀를 향해 짖으며 뛰어들었다. 하루! 윤호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하루는 그녀의 쇠사슬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러자 쇠사슬이 기이하게도 반응하며 생명체처럼 꿈틀대기 시작했다. 남자가 절규했다. 멈춰라! 늦기 전에! 하지만 쇠사슬은 이미 풀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집 전체가 요동쳤다. 천장이 흔들리고 먼지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차가운 바람이 뚫고 들어왔다. 윤호는 균열 사이로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어둠 그 자체였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소름 끼치는 미소. 이제야 자유다. 그녀는 속삭이며 쇠사슬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남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검은 안개가 그를 삼켜버렸다. 안 돼! 그의 비명이 메아리치며 사라졌다. 윤호는 뒤로 비틀거리며 하루를 끌어안았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윤호를 향해 걸어왔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매혹적이면서도 죽음의 냉기를 품고 울렸다. 윤호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대로라면 둘 다 끝장이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하루가 윤호의 품에서 튀어나왔다. 하루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순간 윤호는 깨달았다. 하루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멈춰라!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을 메아리쳤지만 이미 하루는 멈추지 않았다. 강철처럼 단단하던 쇠사슬이 그의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 끊어지기 직전 쇠사슬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며 번개처럼 뻗어나왔다. 윤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는 쇳소리가 울렸다. 하루. 그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쇠사슬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여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미소를 지으며 윤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구원받은 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찢어지듯 벌어지더니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자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메마른 듯했지만 동시에 공간 전체를 뒤흔드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남자는 절망한 듯 무릎을 꿇고 땅을 내리쳤다. 너는 다시 풀려나선 안 되는 존재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벽과 천장이 서서히 붉게 물들며 마치 피가 번지듯 색이 변해갔다. 공기마저도 무거워져 윤호는 숨 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왜 이제야 깨달은 거죠, 어리석은 인간이여.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윤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바닥이 검게 타들어갔다. 하루는 이를 드러내고 짖었지만 그녀는 비웃으며 하루를 스쳐 지나갔다.
너희는 나를 가둘 수 없었어. 나는 이 집에 깃든 원초적 분노와 증오의 화신이었으니. 그녀의 말과 함께 방 안에 그림자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림자들은 윤호를 향해 날카롭게 뻗어나왔고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피했다. 그러나 그림자들은 끝없이 따라왔다. 그는 벽을 짚고 일어나며 남자를 향해 외쳤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셈이냐? 남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윤호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몸이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윤호에게 오래된 부적 같은 것을 던졌다. 이걸 사용해라.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윤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부적을 움켜쥐고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윤호를 조롱하듯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쓸데없는 몸부림이야. 그러나 윤호는 이를 악물고 부적을 그림자 한가운데 던졌다. 부적이 공중에서 붉게 타오르더니 폭발하듯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그 순간 그림자들이 찢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 역시 얼굴을 찡그리며 뒤로 물러섰다. 감히. 그녀의 눈동자에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거냐? 윤호는 숨을 헐떡이며 부적이 있던 자리로 다시 손을 뻗었다. 거기엔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닌 불타는 단검처럼 변한 물건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그녀는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윤호에게 돌진했다. 공기가 찢어지듯 날카로운 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 순간 하루가 다시 그녀를 향해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하루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오고 있었다. 마치 하루 역시 오래된 수호령인 듯했다. 윤호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하루, 너도 이걸 알고 있었구나. 여자가 하루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하루는 그림자를 뚫고 그녀의 발을 물었다. 그녀는 괴성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 틈을 타 윤호는 불타는 단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끝내자! 윤호는 단검을 내리치며 그녀의 심장을 향해 겨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기묘하게 변하며 속삭였다. 진실을 보고도 너는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순간 윤호의 머릿속으로 믿기 힘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집의 과거, 그녀의 저주, 그리고 윤호 자신의 과거까지. 그는 흔들리는 손으로 단검을 쥐고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다. 윤호는 단검을 들고 숨을 헐떡이며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죽음의 기운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 속에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너 나를 죽일 생각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과거의 기억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너는 누구냐? 윤호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너는 모른다. 하지만 너도 알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녀의 말은 윤호에게 마치 숨겨진 진실을 일깨우는 듯했다. 너는 왜 나를 이 집으로 끌어들였지?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윤호는 의문이 더해갔다. 내가,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너도 알지 않냐? 네가 여기 온 이유를. 그녀의 말은 윤호의 기억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뇌리 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을 건드렸다. 네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야 한다. 내가 그걸 알려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며 윤호는 무언가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발밑에서 갑자기 불길이 일어났고 벽은 또다시 꿈틀거리며 생명처럼 움직였다. 이 집은 과거와 현재가 얽혀 있다. 이 집에 갇힌 것은 너뿐만이 아니야. 윤호는 혼란스러웠다. 이 집이 무슨 소리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집이 아니다. 우리가 이곳에 갇힌 이유를 모르냐?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수십 년 전 이 집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이 집은 한 남자에 의해 지어졌고 그 남자는 이 집의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맞이했어. 그리고 그 죽음의 저주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리고 너, 윤호, 너는 그 저주를 풀 열쇠를 가진 존재야. 그녀의 말에 윤호는 아연실색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그렇지 않다. 그녀는 윤호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는 이 집의 비밀을 풀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이 집에 대한 기억을 되찾아야 한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그 얼굴은 괴물처럼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필요해. 그녀는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너는 나와 싸워야 한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윤호를 향해 다가왔다. 그러자 윤호는 다시 단검을 들고 공격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때 하루가 윤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루? 윤호는 순간 혼란스러웠다. 하루는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었지만 이제 그 눈빛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 눈 속에서 무엇인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루는 윤호를 바라보며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윤호는 느꼈다. 하루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무엇인가 더 깊은 존재였음을. 하루의 몸에서 갑자기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은 마치 그가 숨겨놓은 비밀처럼 강렬하게 퍼져나갔다. 하루, 윤호는 깜짝 놀라며 그 빛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그의 주변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하루만의 환상에 감싸여 있었다. 하루, 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이제 알고 있겠지? 이 집의 저주, 그리고 하루의 정체를. 그 순간 하루가 윤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니? 윤호는 혼란스러워하며 하루의 손을 꼭 쥐었다. 빛은 그를 감싸고 이제는 어둠이 아닌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주변의 벽은 사라지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공간이었다. 여기는 어디지? 윤호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하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곳은 기억의 방이다. 이곳에서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윤호는 믿기지 않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억의 방? 무슨 말이지? 하루는 깊은 숨을 내쉬고 윤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이 방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담고 있어. 너의 기억도, 나의 기억도, 그리고 이 집에 숨겨진 진실도 모두 이곳에 갇혀 있다. 그 순간 윤호의 눈앞에서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흐릿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부모님의 웃음소리, 가족의 따뜻한 모습, 그리고 어느 날 사라졌던 강아지 하루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루, 네가 정말로, 응, 나는 너의 옛 강아지였어.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었어.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온 존재였지. 윤호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너는 내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여기에 있었구나. 하루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이 집의 저주를 풀어야만 너와 내가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 윤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집, 그리고 그의 가족은 오래전 무서운 사건에 휘말렸고 하루는 그 사건을 되돌리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왔던 것이다. 그 모든 고통과 비밀을 풀어야만 그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윤호는 물었다. 이 집의 저주를 풀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다. 하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윤호는 단검을 든 채 벽에 새겨진 오래된 문양을 보았다. 그 문양은 그의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이걸 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맞다. 이제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문양을 풀면 그동안 숨겨진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이 집의 저주가 사라질 것이다. 윤호는 결심을 내리며 문양을 손으로 눌렀다. 그 순간 강력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모든 기억이 폭발처럼 터져 나왔다. 윤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부모님은 이 집에서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은 그들을 영원히 묶어두었다. 그리고 하루는 그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싸워왔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하루는 고요하게 말했다. 우리는 자유로워졌어.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해 하루.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거야. 그 순간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 집도 사라진다. 하루는 마지막으로 말하며 빛 속으로 사라졌다. 윤호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며 과거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의 기억은 다시 맑고 깨끗하게 되살아났고 하루와 함께한 그 순간들이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끝.